안녕하세요. 토요일엔 데일리 부동산의 김여영입니다. 지난해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전년의 8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의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로 제2금융권의 대출 수요가 몰려드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인데요.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작년 한 해 동안 34조 4천억 원이 늘어나서 2015년 증가액인 16조 6천억 원의 2배를 넘어섰고요.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연간 증가액이 14조 1천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8배 넘게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가계대출, 이럴 때일수록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토요일엔 데일리 부동산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부동산 투자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은퇴부동산연구소의 노철호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방송을 처음 했었는데요. 네. 그때 시청자분께서 전화도 많이 주시고 문자도 많이 주셔서 그러셨군요.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노철호 소장님과 함께 하실 분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번호 02-377-0273으로 문의 전화 주시거나 샵 3772로 문자 주셔도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토요일엔 데일리 부동산 게시판에 궁금한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노철호의 부동산 투자 가이드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소사, 원사, 복선 전철 관련된 소식, 또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엔 또 어떤 가이드 주실까 궁금한데요. 자,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은 그 창동 일대 관련된 도봉구 창동 일대 소식을 좀 준비했는데요. 서울시는 최근에 창동 3개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네. 이쪽 일대에 대한 그동안 배드타운으로 인식됐던 그런 지역들에 대한 큰 틀의 개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창동 3개 도시생활 활성화 계획에 따른 가이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텐데요. 먼저 이 단계별 개발 계획 그리고 교통 호재가 좀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자세하게 한번 소개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현재 창동 일대 모습부터 한번 네. 보시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창동은 기존 1호선, 지하철 1호선 창동역과 4호선이 교차하는 지역인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동아창솔 아파트 건너편으로 지금 현재 크게 이제 공영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플랫폼 61이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활성화된 어떤 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옆쪽으로 축구장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축구장이 보이면서 그쪽도 상당한 규모의 땅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저쪽 중간에 보시면은 그 우리가 창동 차량 검사소가 굉장히 큰 면적으로 보이실 겁니다. 그 또 바로 옆에는 도봉구 면허시험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창동역 일대는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공공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굉장히 넓은 땅들이 현재 포진하고 있는데 네. 향후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지속돼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근본에 서울시에서 이런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을 직접 발표하면서 앞으로 창동 일대, 노원구 일대를 어떻게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네. 과연 이쪽 지역이 지금 지도에서 보는 모습이 어떻게 개발되는가 네. 보시면 많이 달라지죠. 어떻게 바뀔까요? 네. 사진을 보시면 네.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지금 첫 번째 창동역 일대는 향후에 복합 환승센터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쪽 창업단지로 또 조성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가장 또 젊음의 메카라고 될 수 있는 그 강북의 코엑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지는데요. 네. 그게 바로 서울 아레나 센터라고 해서 네. 우리가 혹시 아레나 센터라는 곳이 고대 그 로마 시대 때 원형 경기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뮤직이나 공연들 한 2만여 관객이 들어올 수 있는
강북구의 최고의 문화공연 시설들이 나오게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굉장히 많은 면적을 차지했던 그 창동 차량기지 쪽에도, 그다음에 도봉구 면허시험장 쪽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서 복합 어떠한 내용들로 상당히 큰 규모의 개발을 하게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은 개발을 이게 또 시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003단계에 걸쳐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 아레나 사업자 선정 및 착공을 2018년까지 한다라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고요. 네. 그다음에 2021년까지 드디어 서울 아레나 복합 문화를 직접 조성하고, 네. 그다음에 가장 핵심적이었던 차량 기지 및 면허 시험장 부지를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물론 네. 민자가 합동으로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그 농협 하나로마트 그 자리에는 복합 유통센터가 개발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3단계로 2022년 이후에는 창동역의 복합 환승센터가 건립되면서 지금 가장 어떤 핵심적으로 문제 되는 것이 북쪽 지역에 KTX 역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KTX 창동역에 연장하는 건이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GTX가 창동을 거쳐서 가는 중심권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창동 상계동 일대가 그 한때는 노도강이라고 불릴 정도로 서울 지역에서 낙후되어 있었던 지역인데 네. 서울시에서 이번에 큰 개발의 청사진을 보이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자금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그 공공자금이 500억이 선 지급되면서 전체적인 개발의 속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단계별로 좀 살펴봤는데요. 자, 이적의 주요 이슈들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창동 일대를 보시면 네. 많은 사람들이 그쪽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도로가 바로 동부간선도로인데요. 네. 이런 서울시의 어떤 계획에 발맞춰서 굉장히 인프라들이 지금 굉장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동부간선도로가 2009년도부터 네.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미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서 의정부와 월계 IC 인근에 기존에 좁았던 도로 폭을 상당히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더 우리가 이제 동부간선도로 하면은 장마철이나 이럴 때 되면 네. 가뜩이나 많이 막혔었는데 항상 수해가 나거나 이렇게 맞아요. 해서 굉장히 진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 동부권의 가장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동부간선도로인데 항상 이런 물에 대해서 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바로 월계 IC와 삼성역을 연결하는 바로 도시 고속화도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는 소형차 전용 도로가 되기 때문에 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도시 고속화도로 사업을 진행해서 지하 40에서 50m 구간이니까 비가 오던 어떤 악재에도 전혀 네. 문제가 없이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서울에서 의정부에서 강남까지 한 26.7km 정도 되고요. 시간적으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25분 내의 거리로 비약적으로 어떤 그동안 정체됐던 상황들이 개선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그거와 더불어서 성동과 원룸교 인근에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도시고속화도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라면 네. 그 바로 옆쪽으로 2026년까지 4차선 지하 간선도로가 또 별도로 조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역 간선도로를 통해서 모든 차종이 지하를 도로를 이용해서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부간선도로가 확장 공사도 되고 지하 산업도 되고 하면서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창동 상계 활성화 대책과 더불어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개선되면서 그 일대 부동산은 굉장히 호재 요인이라고 볼 수가 그러겠네요. 있겠습니다. 동부 간선도로 확장, 도시 고속화도로, 또 지하 간선도로까지 되게 되면 굉장히 또 수혜를 받는 곳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지역들이 좀 그럴까요? 네, 지역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오늘 그 소개드리는 것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보를 드리는 것의 목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동안 인프라가 약해서 여러 가지 부족했던 시설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개선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 수혜를 직접 받는 부동산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표적으로 창동역과 인접해 있는 단지들이 동아청솔 아파트나 쌍용 아파트, 창동 현대 2차 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원구, 노원역과 인접해 있어서 지금 복합 개발이 됐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지역들이 바로 주공 7단지, 상계주공 7단지 이런 아파트가 될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그 가장 샘플로 하나 이렇게 봤습니다. 바로 인접해 있는 창동역과 인접해 있는 동아청솔 아파트,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전용 면적 84.97제곱미터 시세를 한번 보면 2008, 9년도에 5억 5천 정도가 가장 최고가를 갱신했는데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일부 한 4억 5천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평당 보시면 한 1,300만 대 수준인데 서울시에는 상당히 아직도 저렴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개발청 사진을 보면 2018년, 2021년까지 구체적인 계획과 그다음에 실행 계획과 서울시와 정부의 자금이 직접 500억의 선투자가 되기 때문에 개발 속도는 상당히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주변 지역 아파트 가격은 이 최고가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는 시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노도강이라고 얘기했던 노원, 도봉, 강북구 일대에 이런 큰 틀의 호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 부동산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다. 이 점을 한번 유념해 보시는 것도 주말에 TV를 시청하신 분들께는 큰 정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해서 창동 지역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사업들이 있는 건가요? 네, 네. 두 번째로 네. 투자 가이드로 네. 우리가 2018년 2월 달에 네. 동계 평창올림픽이 네. 있으면서 강원도와 서울을 잇는 여러 인프라 공사들이 엄청난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강원도가 수도권에 편입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진 만큼 굉장히 많은 교통 노선들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따라서 그동안 잠자고 있던 어떤 부동산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2영동고속도로가 이용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작년 2016년 11월에 개통이 됐습니다. 네. 이용을 안 하신 분들은 개통이 됐는지조차도 모르실 텐데 작년 11월에 개통을 했고요. 그다음에 원주 강릉 복선 전철이 2017년 12월에 개통이 되니까 이것은 바로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빠르게 지금 KTX 노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에 개통이 되면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1시간 12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역시 수도권에 편입이 되는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서울, 그다음에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2017년 6월에 개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평창올림픽에 따른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로와 어떤 철도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착공하고 개통되고 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되는 부동산들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간략하게 보면 일단 속초와 강릉 일대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IC나 이런 신규 IC나 신규 개통되는 역사 인근의 부동산도 수혜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인근, 특히 이제 속초나 강릉 일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세를 잠깐 살펴드리면 속초 33평 아파트 신규가 한 2억 5천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한 750에서 800만 원대 수준이니까 개통이 멀리 남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2017년이면 개통이 되면서 그동안 한 2-3시간 걸렸던 지역들이 1시간 반 내외로 수도권에 편입되는 어떤 효과를 보면서 이 지역의 일단 주거 어떤 아파트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노철의 투자 가이드 시간에는 창동 3기 도시 활성화 계획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서울과 강원도 간에 연계되고 있는 사업들 소개해 드렸는데요.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의 고민 사연 만나보는 부동산 고충처리센터 시간입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지역번호 02-3772-0273으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샵 3772로 문자 주셔도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토요일엔 데일리 부동산 게시판에 궁금한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고민 상담 시작해 볼게요. 먼저 문자 상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06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영남 아파트 34평형에 거주 중입니다. 92년도에 준공된 아파트인데 향후 전망은 어떤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92년도에 준공됐으면 좀 연식이 된 아파트입니다. 위치 다시 알려드리면 인천시 연수동 영남
영남 아파트고요. 34평형이네요. 네. 네, 어떨까요? 거주 중이십니다. 향후 전망 좀 알려주시죠. 일단 좀 지도를 보면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도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수동. 연수동 영남 아파트입니다. 네네.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의 영남 아파트 네, 34평형 거주 중이시고요. 좀 오래됐습니다. 92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네네. 네, 향후 전망 어떨까요? 지금 현재 연수동은 네. 보시는 지도를 좀 보시고 설명드리면요. 연수동 일대는 과거에 94년 정도에 개발된 연수 택지지구에 아마 위치하는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지어졌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연수동이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인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계획적으로 개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녹지 공간도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송도와 인접돼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아파트가 잘 조성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94년도에 택지개발지구를 하면서 굉장히 안정된 지역이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상당히 의외로 굉장히 약세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분이 30평대에 거주하고 있는데 시세가 한 2억 5천에서 2억 6천 사이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바로 옆에가 송도임에도 불구하고 송도의 가격과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이유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미래 가치로 보자면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그 자금이 있는 분들의 대부분이 블랙홀처럼 옮겨간 지역이 바로 송도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기존 구도심, 그다음에 이렇게 안정된 지역으로는 여기도 아파트 단지지만 인천 지역의 구도심에서 이렇게 옮겨오는 수요가 있고 그대로 가격은 정지 상태로 흘러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특히 이렇게 90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혹시나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92년도이기 때문에 재건축 연한을 한번 계산해 보면 네. 한 33년 정도 이후에나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2025년 이후에 재건축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10년 정도 재건축 호재로 기다려야 되네요. 10년 정도를 네.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미래 가치를 보셨는데 10년을 기다리는 투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인천 지역에서 이쪽 연수택지지구는 그 하향 그 안정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네. 더 치고 나가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오히려 지금 입장에서 옮겨가시는 것이 적절한데 그 지역으로 송도 지역은 워낙 가격 격차가 크고 그것보다 자금적으로 수평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 아마 청라 아파트 지역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청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좀 그 아파트 가격 약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지금 분양가 수준으로 많이 회복됐고 전반적으로 좀 가격이 신규 아파트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일대로 옮겨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5년 이후에나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10년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청라 지역 쪽으로 이동 투자하실 것 추천 주셨는데요. 판단에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5587님이 보내주신 내용이고요. 가락 헬리오시티 33평형 분양권, 그리고 서초 푸르지오 서밋 아파트 32평대 분양권,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나을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네, 전문가님 두 가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먼저 네네. 가락 헬리오시티 33평형 분양권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서초 푸르지오 서밋 아파트 32평형입니다. 뭐가 좋을까요? 네, 이게 그 지금 시청자분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네. 일단 서초 푸르지오 서밋부터 지도를 보시고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서초 푸르지오 서밋은 지도와 보시는 것처럼 2017년 6월에 입주 예정이고 현재 이제 분양권 상태인데 보시는 것처럼 강남권의 강남 지역의 역세권과 교보타워 사거리의 지역이 인접해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고요. 세대수가 한 907세대 정도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쪽 일대가 현재 한 시세가 31평 기준으로 한 11억 정도 형성돼 있는 지역인데 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강남권 지역은 굉장히 이제 그 상업 지역이 잘 발달돼 있고 모든 교통이 모이는 지역이라서 좋은데 네. 바로 옆에 보시는 것은 반포 IC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 바로 보이네요. 그리고 바로 옆에 그 서초
반포자이나 이런 굉장히 가격대가 30평대 15억에 육박하는 단지들이 조성돼 있습니다. 여기 반포자이가 보이시죠? 네. 근데 지금 왜 여기는 11억 정도고 왜 여기는 15억을 갈까라고 했을 때 제가 판단해 볼 때는 반포 IC가 사실은 경부고속도로가 지역을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네. 근데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서초구와 강남구가 굉장히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하화시키는 사업이 상당히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서 지금 서초 푸르지오 서밋의 가치는 이 지하화가 되면서 단절의 가치가 해결이 되면 옆에 붙어 있는 반포자이나 이쪽 일대 시세 15억 정도를 따라가는데 문제가 없어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쪽 일대는 잘 아시겠지만 단순히 주거타운이라기보다는 주거와 상업과 여러 가지 고급 임대 수요까지 어우러질 수 있는 지역이기 네.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분이 투자 목적으로 보셨을 때 단순히 본인이 거주하실 수도 있고 향후에 지하화되면서 단절의 가치가 해결이 되면서 네. 그 강남 일대 고급 어떤 수요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그에 반해서 두 번째 가락 헬리오시티인데요. 네. 여러분들이 가락 헬리오시티가 바로 예전 가락 시형 아파트를 얘기합니다. 가락 헬리오시티 잠깐 보겠습니다. 네. 네, 바로 지금 송파 헬리오시티를 얘기하는데요. 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잠깐 보겠습니다. 송파 헬리오시티는 어떻게 보면 단일 재건축 단지로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네. 그래서 9,500여 세대, 거의 1만 세대를 육박하고 있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현재로서 지하철 8호선을 송파역을 이용할 수 있고 그 아래쪽에 석촌역은 9호선이랑 환승이 될 예정인 역입니다. 네.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 가락시장역은 현재 지하철 3호선과 이미 환승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향후에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걸어서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송파역 일대에 그 역도 이용할 수 있지만 그 강남 쪽에 가장 또 많이 기대하는 위례 신세선, 위례 신사선과도 가깝게 진입하고 있어서 교통에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서초 푸르지오 서밋과 다르게 송파 헬리오시티는 고급 주거단지가 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주거단지로서의 가장 우수성을 보여주고 대단지로서의 편리성을 보여줬을 때 투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재 이쪽 지역이 시세가 한 9억 6천 정도 되고 있거든요. 30평대 네, 기준으로. 그래서 다 됐을 때 잠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잠실 시세 12억 정도를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향후에 멀리 봤을 때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서초 푸르지오 서밋의 가치가 좀 더 높지 않겠는가. 그래서 고급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송파 헬리오시티와 향후에 강남 쪽에 공급되는 주거지와 상업시설을 겸비한 그런 복합시설인 서초 푸르지오 서밋을 비교해 봤을 때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서초 푸르지오 서밋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가락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고급 주거단지로서의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서초 푸르지오 서밋 아파트는 강남 주거지로서 또 상업적인 가치로서 가치 상승 여력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서초 푸르지오 서밋 아파트 쪽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판단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계속 이어가 봅니다. 7456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전세 만기로 집 매수를 희망합니다. 강동구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와 전농동 레미안 위브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자금은 4억이고요. 나머지는 대출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들이 좀 좋을지 역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는 고민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강동구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그리고 전농동 레미안 위브 이렇게 가지고 계시네요. 관심 갖고 계신데 어떤 게 나을까요? 네,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가 제가 조회가 요즘에 가장 많이 되는 아파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젊은 층에서는 말을 좀 줄여서 많이 쓰시잖아요. 네. 제가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한두 달 전에 상담을 또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고레일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시더라고요. 고래이요. 네. 그래서 제가 젊은 분들이 그렇게 쓰시는구나 해서 네. 기억에 남는 아파트라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일단 강동구 지역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는 단지 규모가 굉장히 이쪽도 큽니다. 한 3,500세대 정도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도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고덕역 일대에서 갈수 바로 이게 진입이 가능한 역세권에 소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로 그 앞에 고덕산이 있어가지고 한강에 대한 영구 조망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강 조망권과 그다음에 어떤 공원 조망권을 확보하는 그런 단지라고 보여지고, 특별히 더 좋은 것은 우리가 여기 고덕역 일대에 배재고등학교와 명일중학교, 배재중고등학교가 있어서 길을 건너지 않고 학교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다음에 한강 조망권과 역세권에 대한 호재를 누릴 수 있는 아파트인데, 그동안 강동구가 들어보셨겠지만 항상 강남 4구 했을 때 네. 강동구가 편입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했던 게 지하철 5호선은 결국에는 강북이랑 연결이 되는 노선이고 강남과 직접 연결되는 지하철 노선이 없었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고덕역 일대가 향후에 지하철 9호선이 환승하게 되는 역으로 바뀌게 되면서 네. 명실상부하게 강남 4구로 편입될 수 있는 어떤 그 인프라를 갖추게 되는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그 3,500여 세대의 대단지 프리미엄과 한강 역세권에 대한 프리미엄과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향후에 지하철 9호선이 되면서 더블 역세권이 되면서 명실상부하게 강남권의 어떤 그 자격을 갖추게 되는 지역으로서 상당히 전망이 밝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순간적으로 가격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워낙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타이밍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자금이 4억 정도 갖고 있다고 하시는데 네. 지금 25평 기준으로 한 6억 1천만 원 정도가 지금 아마 매매가가 나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직업이 이제 안정되시고 좋은 그런 위치시라면 일부 대출을 활용하셔서 네.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에 입주하시는 것이 일단 좋아 보이는데, 네. 지금 그 비교 상품으로 좀 말씀하신 게 전농동 레미안 두산이부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 부분은 지난주에 제가 아마 전농 뉴타운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서 네. 구두로만 좀 설명드리면, 그쪽 지역이 레미안 두산이부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5천 정도 시세가 형성돼 있습니다. 아마 4억 대출을 조금 덜 받을 수 있을 지역인데 네. 아무래도 이미 뉴타운으로 개발돼서 지금 어느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전반적인 시장 영향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좋아지면 일부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처럼 이런 어떤 한강이나 이런 조망권이나 이런 9호선 호재 이런 것들은 좀 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비교를 해보신다면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를 사는 것이 좀 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농동 레미안 위부도 일부 상승 여력이 있지만 고덕힐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고덕힐이라는 단어 쓰네요.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강 조망권 또 고선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판단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또 이어가 봅니다. 4652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일산 킨텍스 원시티 아파트 향후 전망은 어떤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일산 킨텍스 원시티 아파트. 네네. 네, 굉장히 포괄적으로 질문해 주셨어요. 네, 네, 네. 어떨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이 거주 목적이신 건지 투자 목적이신지는 잘 알 수가 없고요. 네, 우선 전망을 살펴보도록 네. 할게요. 네. 일단 이 내용은 일산 신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풀어드리면 네. 아무래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일기 신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네. 살기는 너무 좋은데 네. 90년대 초반에 공급됐기 때문에 네. 아파트가 굉장히 노후화된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네. 노후화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하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과 네. 하나는 재건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보신 것처럼 일산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층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법상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용적률을 다 찾아서 건축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쪽일 때는 일산 신도시는 굉장히 거주 만족도가 높은 신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면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아마 대안이 된다라고 하면 리모델링도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성이 나오는 지역은 분당 일부 지역과 평촌 일부 지역, 그다음에 일산에서도
주협력 일부 단지 외에는 제가 볼 땐 사업성이 크게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일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향후에 일산이 좋아지는 지역, 신규 아파트 단지 지역으로 좀 옮겨가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으로 아마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좀 주셨는데 지금 주신 질문이 킨텍스 윈시티인데요. 네. 제가 이 지금 지도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면 일산에서 가장 핵심이 될 지역이 바로 킨텍스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일산 킨텍스 지역으로 많은 분들이 그 주변에 그래서 일산 킨텍스 지역에 신규 아파트들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네. 바로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우리가 그 주변에 고향 언마운트라든지 킨텍스 쪽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되면서 가장 많은 그 주변에 노후가 문제가 돼서 옮겨가시는 분들이 분양을 많이 받았고 분양 성적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네. 향후에 여기서 가장 핵심은 왜 킨텍스 쪽이 좋아지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오늘도 제가 오면서 확인을 했는데 GTX 시작역이 바로 킨텍스 사거리 이쪽에서 출발이 되거든요. 아, 네. 그러면 킨텍스에서 출발해서 대곡을 거쳐서 서울역을 거쳐서 연신내를 거쳐서 서울역 거쳐서 삼성동을 들어오게 되는데 삼성동까지 20분 정도의 시간밖에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지구로 해서 굉장히 큰 규모로 개발되고 모든 유통시설도 밀집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네. 아무리 일산 신도시가 이제 살긴 좋지만 노후도를 네.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도 탐탁지 않고 재건축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네. 기존이 지금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윈시티 쪽으로 이쪽에 지금 윈시티 여러 가지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공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쪽 일대로 옮겨가시는 것이 가장 일산 신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일산 지역의 가장 핵심인 호수 조망권도 누릴 수 있는 지역이고 네. 그다음에 향후 GTX가 됐을 때 시장역이 되면서 모든 인프라가 모이는 지역이고 네. 그다음에 GTX가 문제가 뭐였냐면 언제 착공할 것이냐. 네, 네. 이렇게 GTX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지만 어느 지역도 지금 착공한 지역이 없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어떤 희망만 우리가 갖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오늘 오면서 봤더니 1차적으로 동탄과 삼성을 연결한 GTX 구간을 2021년까지 우선 개발한다고 했고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킨텍스 구간은 2020년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서 그동안 항상 GTX가 좋은 건 알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개발 호재라는 건 알았지만 시작이 언제가 될지가 몰라서 항상 불확실했던 점이 있었는데 네. 바로 그게 확정이 되면 이 킨텍스 일대가 굉장히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산에 사시는 분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조성되는 킨텍스 인근에 오늘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윈시티를 포함해서 네. 주변에 많은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매우 좋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일산에선 가장 좋은 지역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산 쪽은 90년대 초반에 공급이 돼서 노후화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리모델링과 재건축 모두 한계가 있으므로 일산 킨텍스 원시티 아파트 쪽은 교통호재도 또 GTX가 들어오고요. 신규 아파트도 늘어나고 있고 호수 조망권까지 있어서 적절하다라고 의견 주셨네요. 판단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자, 짧게 문자 상담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1094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강일동 고덕 3단지 쪽에 일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오피스텔을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드님 때문에 오피스텔 고민 네, 중이신가 네, 보네요. 어떨까요? 네. 구두상으로 짧게 좀 네. 아까 고덕 레미안 히스테이를 설명했기 때문에 거의 인접 지역이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이 지금 강일지구가 상업지역에 오피스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오피스텔은 편리한 곳에 살기 위해서 구입을 하시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일역 외에는 지하철이 없는 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지하철 9호선이 고덕역을 지나서 최종적으로는 강일역을 거쳐서 네. 미사지구를 거쳐서 양정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그동안 강일 상업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그 역세권에 편입되지 않으므로 지금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한 네. 1억대 초중반의 가격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일 지구가 다 어느 정도 강일 지역이 개발이 완료되어 왔기 때문에 네. 수요는 충분히 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9호선에 대한 투자 가치 연장되면서 강인역 일대에 역세권으로 편의될 거기 때문에 지하철 9호선을 보고 투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단기적으로 내가 하겠다라는 것은 이게 지금 지하철 9호선 미사 연장까지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네.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고요. 네. 단기적으로 뭘 차익을 기대하거나 이런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고 단기 차익을 노리기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중에 이뤄지는 상담 그리고 전문가가 소개해드린 매물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 참고사항이니까요.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투자 가치 높은 매물 소개하는 투데이 매물 시간 이어갑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지역번호 02-3772-0273으로 문의 주시거나 샵 3772로 문자 주셔도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토요일엔 데일리 부동산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데이 매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경기도 시흥시 신청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2016년 10월에 준공됐고요. 대지 면적 28.9제곱미터, 전용 면적 48.56제곱미터입니다. 3룸 구조로 되어 있고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투자금은 전세 시에 3천에서 4천만 원, 월세 시에는 2천만 원 볼 수 있습니다. 네, 2016년 10월에 준공된 신천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먼저 입지 여건부터 차근차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입지 여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소개해드리는 곳을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2016년 10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네, 지금 네이버 지도가 지금 좀 문제가 있어서 네. 좀 구두로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천 쪽이 우리가 강남 신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신천동에도 시흥시 신천동에도 신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금 소개해드릴 지역은 제2경인고속도로 신천 IC에서 한 600m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서울 외곽순환도로 시흥 IC에서 2km 정도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소사원시 복선전철역이 네. 신천역이 바로 도보 7분 거리로 새롭게 2018년 2월에 개통을 하기 때문에 네. 그동안 역세권이 아니었던 지역에 신규 역세권으로 편입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편의시설 같은 걸 많이 보시는데 재래시장도 있고 주변에 초등학교, 신천 초중고등학교 다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적으로 편리하고요. 그다음에 임대수요적인 만약 이걸 투자를 해서 임대수요를 하겠다는 분들에게는 이런 지하철로 편의되면서 많은 분들이 유입될 수 있고 특별히 이 인근에는 매화산업단지라고 해서 네. 산업단지가 2018년까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규모의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산업단지 인근 수요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기대하겠습니다. 네, 산업단지 조성을 말씀해 주시니까 또 이 지역에 어떤 호재들이 있을까 참 궁금해집니다. 자, 미래가치 알아볼게요. 어떤 호재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미래가치 측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시흥과 안산 지역이 어떤 서남권의 도시 공간 구조상 가장 핵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흥시 거점 지역으로서 서울 서남권 개발 사업의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개발 호재적인 면에서 매화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인구가 1,600명 정도가 그 상주인구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네. 주변에 상당히 많은 분들의 인구입이 예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개발 호재 요인 가장 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네. 소사 원시 복선 전철이 네. 개통이 2월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 얼마나 좀 지하철역이 닿지 않아서 불편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주거단지로서는 가장 처음으로 치는 것이 바로 지하철이기 때문에 네. 개통에 따른 호재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쪽 일대 갈 때 요즘에 많이 이용하는 노선이 바로 강남 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네. 시흥 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네. 바로 강남 순환고속도로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2016년 7월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일대에 너무 이렇게 과거에는 그 진입할 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차가 너무 막혀서 많이 힘들었는데 양재대로와 서남 이쪽 강남과 사당과 신림과 광명을 거쳐서 시흥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빠른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지역적으로 많이 지금 접근성이 좋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또 말씀드리면 네. 수원 광명 고속도로가 2016년 4월에도 개통이 돼서 네. 그 주변에 많은 호재 요인이 있고 좀 멀긴 하지만 2025년에 신안산선 복선 전철도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개발 호재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택지역이 워낙 교통호재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굵직한 교통호재가 많아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참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매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사진을 보면서 좀 네. 매물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볼 때 지금 사진 보시면은 천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 녹색 공간이 천에서 바로 보이는 신축된 다세대 건물인데 신축 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굉장히 쾌적하게 보이고요. 그다음 사진을 좀 보면 우리가 이제 다세대 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뭐 주차 공간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12세대가 들어오는데 1대1 주차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1층에 이 주차장 공간에 무인 택배함을 설치하고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다세대 주택도 그 부엌 공간인데 부엌 공간 보시면은 냉장고 자리도 확보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식탁 겸 조리대 시설로 만들어진 별도 식탁이 제공되기 때문에 네. 편리하게 부엌 공간에 넓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거실입니다. 거실이 그 4인 탁자도 우리가 네. 놓을 수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거실이 되겠고요.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네, 바로 13인승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도 요즘에 네.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 다 들어가는데 규모가 작은 데도 많은데 네.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러네요. 넓게 이용할 수 있어서 뭐 짐을 나르거나 편리하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그다음 네. 사진 보여주시면 네. 이제 내부 모습들이 나옵니다. 네, 안방 같은 경우에 네. 우리가 사시면 가장 문제가 우리가 농을 들이거나 할 때 넓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눈으로 보셔도 상당히 넓게 보이는데 안방이 우리가 12자라고 하죠. 12자 농이 들어가기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이 방 2개 하나씩 줄 수 있게 해서 자녀 방이 2개의 공간으로 제공된다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만나보고 계시는데요. 지역번호 02-377-0273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투자할 때 저희 유의사항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투자 시 유의사항 요즘에 잘 아시겠지만 사회자분께서도 아시겠지만 금리가 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투자금이 적게 들어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투자는 본인의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모든 투자는 좀 작은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울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쪽 일대가 상당히 저렴하게 좀 접근할 수 있고 하지만 그래도 전세가나 임대가는 어느 정도 시장 수준이 잘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작은 계획을 잘 수립하시는 게 중요하고 네. 주변 전세가 임대가 철저히 조사해서 현장 방문 후 투자에 나서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포인트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네. 드리겠습니다. 일단 분양가 자체가 1억 8천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서 네. 우리가 이제 대출을 좀 활용하신다면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투자적인 접근에서는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간다는 점 일단 강조해 드리고요. 주변에는 시흥시 일대가 아까 지하철 개통을 비롯해서 교통 호재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 교통 편의성 때문에 지역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사통팔달의 교통 편의성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신천천을 보였던 것처럼 그쪽 네. 일대 운동도 하실 수 있고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의 여유와 도시의 편리함이 공존하는 전원주택형 빌라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인트로 착한 분양가, 소액 투자 가능하다 말씀 주셨는데 어느 정도길래 그럴까 궁금하실 거예요. 매매가 어떻게 되나요? 예, 가격 분석 간략하게 네. 좀 해드리겠는데요. 분양가가 1억 8천입니다. 그리고 대출이 현재 1억 3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전세가 1억 5천 정도 되고 만약에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놓겠다 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3천만 원에서 월 6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축이고 주변에 그 주거 환경이 상당히 좋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예상 실투자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시면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매물 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다음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엔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오피스텔입니다. 화면 통해서 살펴보시죠.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의 오피스텔입니다. 2018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3층까지 오피스텔 180분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 약 1억 1,700만 원 예상되고요. 실투자금은 약 3,680만 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018년 10월 준공 예정인 분양 매물입니다. 먼저 입지 여건부터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는 바로 지하철 1호선 오산대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초역세권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동탄 아까 제가 GTX 잠깐 설명했는데 GTX 노선이 동탄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게 돼서 2021년까지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네. 동탄역까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SRT 동탄역까지 4.4km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미 그 필봉 터널이라고 직선거리를 지금 연결을 하는 도로가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동탄 신도시까지 5분 거리, 직선거리 2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활은 동탄에서 동탄 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 있고 거주는 가격은 오산 세교지구 가격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 일대에 동탄하면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요. 동탄과 오산 일대, 이 일대에 바로 동탄 일반 산업단지나 오산 가정 산업단지, 그다음에 삼성전자 관련된 각종 시설들이 임대 수요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자체가 오산대역이기 때문에 오산대학교에 있는 그런 수요도 일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 지역의 산업자 수, 근로자 수가 30만 명이 육박하니까 임대 수요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초역세권에다가 오산대학교의 그런 임대 수요 풍부하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발 호재는 또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네요. 네, 개발 호재를 이제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 지금 그 인근에서 제가 특정 아파트를 거론은 안 하겠지만 네. 갑자기 분양이 좀 어려움을 겪다 잘 된 이유가 바로 필봉 터널이라는 건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동탄과 오산이 단절이 있었는데 이 터널 하나 개통하면서 바로 2km, 그러니까 차로 가면 5분 정도면 동탄 신도시의 핵심 지역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17년도에 네. 착공을 시작하면서 주변에 있던 아파트들이 굉장히 분양이 잘 됐습니다. 네. 바로 지금 바로 필봉 터널 과 접해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생활은 인프라, 동탄 신도시 인프라를 그대로 누리고 가격은 세교 지역의 가격을 볼 수 있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동탄 세교선 복선 전철이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개가 연결이 된다면 동탄역이 GTX 노선과 SRT 노선이기 때문에 네. 이용의 편리성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세 번째 개발 호재 요인으로는 오피스텔 사업 부지, 지금 소개해드리는 오피스텔 사업 부지와 접해 있는 부지 중에 하나가 바로 대형 의료시설 용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오산 세교 신도시의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대형 그 의료시설이 없다라는 점이거든요. 네. 그리고 의료시설이 들어오면 고급 임대 수요, 간호사라든지 그런 의료 종사자들이 오피스텔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네. 예비 임대 수요 측면에서도 대형 의료시설 예정 부지가 인접해 있다는 것도 개발 호재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네. 본원으로 이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 750명의 고급 임대 수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개발 호재 요인으로 지적드리겠습니다. 네, 오산대역과 이미 초역세권인데 굵직한 교통호재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럼 매물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부 구조와 특징이 있을까요? 예, 오피스텔 하면 원룸 구조가 대부분이고 시청자분들도 아마 오피스텔 구경 많이 가보셨을 텐데 네. 원룸일 때 가보시면 크게 뭐가 다를 수 있을까 보실 텐데 제가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매물 내부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아파트에서나 공급될 수 있는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시면 오피스텔에서 수납에 항상 문제가 있는데 네. 여기 지금 처음 소개해드린 것처럼 팬트리 공간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팬트리 공간을 통해서 접이식 자전거도 들어가고 뭐 골프백도 들어갈 수 있고 굉장히 넓습니다. 네. 그 넓은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보통 아파트에서 제공되는 일괄소등 스위치나 엘리베이터 콜 스위치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 누르면 특별히 먼저 밖에서 기다림 없이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모바일로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구현돼 있다는 건데 즉 모바일로 우리가
소등도 하고 점등도 하고 생활의 편리성이 극대화되는 건데 보통 오피스텔에서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 홈 오토 시스템 많이 하더라도 홈 네트워크 시스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리한 시설 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비 절감하는 측면에서 시설들이 있습니다. 바로 건물 전체에 LED 등이 설치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내부적으로 빌트인 시설 몇 가지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네. 냉장고와 세탁기, 그다음에 빌트인 전자레인지, 인출식 식탁 등이 제공돼 있어서 상당히 편리한 시설들 제공돼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저희 투자할 때도 유의사항 알아봐야 되겠죠? 뭐가 있을까요? 아까 중요하게 생각했던 네. 호재인 중에 동탄세교 복선 네. 전철 일대가 지금 타당성 조사 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건 네.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홍보관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 방에서 직접 눈으로 좀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이제 매매가 분석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매매가는 1억 1,70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3.3제곱미터당 네. 한 600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대가는 보증금 1,000에 월세 50에서 55만 원을 예상하고 있고 대출은 60%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3,600만 원대부터 그다음에 수익률을 보자면 10% 내외의 높은 수익률 보여준다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물도 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 데일리 부동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2377-0273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